교재는 16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고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요, 시험에 출제 확률이 90% 이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성입니다. 여러분, 부동성이 뭘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없다. 토지는 못 움직이죠. 토지 못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못 움직여요. 여기 있는 나무는 계속 여러분 작대기 하나 꼽아놓고 가봐요. 그대로 계속 있을 거예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 부동성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서 지리적 위치라는 거는 절대적 위치일까요? 상대적 위치일까요? 그렇죠. 지금 자연적 특성하고 있죠. 자연적 특성은 전부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리적 위치라는 거는 절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 특성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상대적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됩니다. 변한다는 말 나오면 안 되겠네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부동성이 뭡니까? 이런 건 안 물어보죠.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 시험 뭘 물어보느냐? 토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토지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파생현상이라 그래요. 토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 받아보면 10개가 넘어요. 그거 다 못 외워요, 우리.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오늘은 제가 몇 개만 보겠습니다. 몇 개만. 자, 첫 번째. 국지성이라는 특성이 생겨요. 현상이 일어나요. 국지성. 자, 이 국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국지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요, 지역이라는 글자고요. 지역. 다르게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럼 지역에 따라 뭐가 다르냐?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지역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거래 관행도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요. 그래서 국지성이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국지성 지역시장화라고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만약에 귤이죠. 과일 귤. 만약에 울산 사람들이 귤을 많이 먹게 됐어. 귤을 많이 먹는 거야. 그럼 귤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귤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면 신정시장에 갔더니 귤 한 박스 가격이 10,000원 하던 게 30,000원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럼 이게 계속 30,000원은, 근데 부산은 그렇지 않아. 부산은 귤값이 안 비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울산의 귤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금방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부산에서 갖고 오면 돼. 갖고 오면 돼. 부산에서 갖고 오면 금방 귤 가격이 안정돼 버려. 그죠? 귤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가 않아. 울산에서 볼펜 한 자루 1,000원 하면요, 부산 가도 볼펜 한 자루 1,000원이에요. 왜? 볼펜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수급 조절이 잘 된다고요. 그런데 부동산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부동성 딱 나오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기억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국지성.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올해 시험에 나왔다고요. 뭐 늘 예상되는 겁니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맞춰요. 틀리는 분 없어요. 아까 토지의 분류 있죠. 아까 외운다고 그 시험장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데서 아무도 안 틀려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다 맞춥니다. 중요한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토지를 하나 땅을 사려고 그래요. 저기 남창에 있는 땅을 하나 사려고 그래. 그럼 남창에 있는 땅 보러 가요, 안 가요? 갑니까? 가야지. 만약에 어떤 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하나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 직원 보려면 직원 면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사장님 직원 보러 직원 집에 갑니까? 그 직원이 남창 산대. 그럼 사장이 자기 차 끌고 남창에 가가지고 그 직원 면접 봅니까? 안 하죠.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요? 회사로 오라고 그러지. 왜 걔가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토지는 움직여, 못 움직여? 그 내가 가야 돼. 토지 얼굴 보러 가는 내가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야 토지는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자. 현장에 한번 가보자. 이걸 우리가 임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장. 그래서 토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필요해요. 임장 활동은 현장 답사를 얘기합니다. 현장에 가봐야 된다. 왜?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이 두 가지만 보지 뭐. 오늘은 두 개만. 자, 두 번째. 책 순서대로 할까요? 부동성 다음에 우리 영속성 나오네요. 영속성 볼게요. 그럼 여러분 영속성은 또 뜻이 뭘까요? 영속성.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 내가. 영속. 영원히 계속되고 지속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영속성은. 토지는 소모가 안 돼. 비소모성이야. 소모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분필 있죠? 이 분필 지금 소모가 되고 있나요? 소모가 되고 있죠. 토지는 소모가 안 돼요. 토지는 내가 아무리 사용을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해도 토지는 그대로 있다. 만약에 토지가 소모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가 줄어들어요. 지구가 줄어들겠죠. 지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영속성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소모되는 거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물리적 감가라 그래. 물리적 감가라 그러는데 그럼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 감가라는 건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감가예요. 달아 없어지는 건 물리적 감가야. 제가 교탁을 쓰다 보면 교탁이 깨지기도 하고 폐지기도 하고 스크래치도 가고 그러게 되죠. 이런 게 물리적 감가예요. 아까 우리 토지의 그 부동산의 3대 측면할 때 기술적 개념을 제가 유형이라 그랬죠. 기술적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거는 외형의 변화가 오는 게 물리적 감가야. 깎이고 달아 없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게 물리적 감가라고요. 어떤 분이 길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졌어. 물리적 감가야. 코가 깨져가지고 코가 휘어버렸어. 물리적 감가가 발생했대요. 형태의 변형이 왔다. 이게 물리적 감가입니다. 그럼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 원피스를 한 벌 사러 가서 여자분이 그 원피스 사러 가면 우리 원피스 뒤에 가격 택이 붙어 있죠. 그럼 그 가격에 보면 그 택에 보면 가격만 적혀 있습니까? 가격하고 임대료도 적혀 있습니까? 가격만 적혀 있죠. 원피스 임대료 없나? 그 원피스 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일주일에 5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백화점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일주일 사용료 5만 원 받고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왜 그럴까요? 왜 원피스를 안 빌려줄까요? 돈 받고.
옷이 닳아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외형의 형태의 변화가 올 수 있죠. 소매 풀이 나갈 수도 있고 끓길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나서 가져올 수도 있고. 무슨 감가야 이게? 물리적 감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는 영속성이 없어. 토지 말고는 영속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다. 근데 토지는 소모가 된다 안 된다? 20년 30년 소작농을 줘도 내가 옛날에 지주들이 땅 1000평을 소작농을 줘도 나중에 1000평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가격도 있지만 사용료도 있는 거예요. 사용료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동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료 개념이 없어요. 요즘은 렌탈이라는 게 좀 발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산에는 사용료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 옆에 가다가 구암문구 가가지고 공책 사용료 드릴 테니 공책 좀 빌려줘.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주죠. 하지만 토지는요. 매매가 10억에 나왔지만 내 보증금 1억 드리고 월세 200 드릴게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렇게 해라 그럴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임대차 시장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주인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나 같은 말. 우리 개론은 같은 말 다른 표현이 좀 있어. 그래서 좀 어려워.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그래도 되고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그래도 됩니다. 됩니다. 우리 책에 그런 말 있죠? 영속성을 봐봐요. 거기 16페이지에 영속성. 거기 이렇게 돼 있네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 소모가 물리적 감가거든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물리적 감가상각 줄치고요. 뒤에 배제 줄치시고요.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 17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분리 보이세요? 줄치세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임대차 시장 발달, 임대차 시장 활성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또 볼게요. 세 번째. 하루살이들 있잖아. 하루살이들이 오늘 밤에 회의를 한대요. 하루살이들이. 회의 제목이 뭐냐면 하루살이의 장기 발전 계획이래. 하루살이의 장기 발전 계획. 이상하죠? 내일 되면 다 죽을 건데. 그런데 토지는 영원히 계속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게 만약에 며칠 있다 없어질 것 같으면 장기 계획이라는 게 필요 없지만 토지는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땅을 살 때도 앞에 짧은 단기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토지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고 사요, 안 사요? 그러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살 때는 지금은 개발 그린벨트지만 나중에 풀릴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영속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앞으로 장기, 장래, 미래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전부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개론에서 장기, 장래, 미래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영속성과 관계 있다. 전부 영속성과 관계 있다. 그래서 우리 17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장기 투자를 통해 이런 말 있죠. 장기 하나만 동그라미 하세요. 장기. 이런 글자를 기억해 두라 이 말이에요. 장기. 자, 영속성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성 한번 볼게요. 부정성은 뜻이 뭘까요? 증가라는 뜻이잖아요. 부정이니까 토지는 증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토지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토지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부정성은 비생산성을 얘기해요. 토지는 만들 수 없어요. 토지 만들 수 있나요?
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 조금 전에. 그걸 뭐라 부른다? 부정성, 부정성. 그럼 토지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랬더니 속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아니, 저기 서해안간에 새만금 갔더니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만들어놨던데 그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조금 전에 토지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랬지. 그럼 그 새만금에 있는 그 토지는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가 조금 전에 토지는 만들 수 없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러면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은 토지를 만든 거다, 만든 게 아니다. 만든 거 아니야, 걔는. 걔는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 서해안에 가면 갯벌이 있죠? 처음엔 바다잖아. 근데 바닷물 빠지니까 땅이 나타나네. 그 땅 만든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물이 빠지니까, 원래 있던 거잖아. 원래 있던 건데 물이 빠지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서해안의 새만금은요? 바다 밑에 땅이 있어, 없어? 그냥 흙 부은 거야, 그냥 가가지고. 흙 부은 것밖에 없어, 거기다가. 없는 땅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땅을, 흙을 부어가지고 위로 드러낸 것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공유수면 매립이라 그래요? 그럼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를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낸 게 아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 자, 이 종이컵, 이 컵 만들어냈죠, 인간이. 원료를 집어넣고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토지가 물리적 공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지구가 커져요. 지구가 커진다고요. 찰흙에다 찰흙 붙이고 해가지고 커지듯이 토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구가 점점 커져야지. 지구 커져, 안 커져? 안 커지죠.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죠. 지구가 안 줄어드는 게 영속성. 지구가 안 커지는 게 부정성이야.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그럼 볼까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건 토지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니까 토지는 부족하겠네. 만들 수 없으면 부족하지. 사람은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럼 땅은 집 짓고 농사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데 토지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부족하지 않겠어요? 부족하죠. 토지의 부족을 얘기합니다. 부정성은 토지의 부족을 얘기해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외우는 건 나중 문제야. 토지를 만들 수 없구나.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희소성이라 그래도 됩니까? 희소성이라 그래도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가 희소하대.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때 잘 이용해야 되겠네.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해야 되겠네요. 아까 효율성처럼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막 쓰면 안 되겠네요. 이걸 집을 지어야 될지 여기다 농사를 지어야 될지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부족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돼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고의 이용이야. 최선의 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인간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최선의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또 볼까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토지를 많이 못 쓸까요? 자, 예를 들었어요. 울산 시민이 100명이야. 울산 시민이 100명이라고. 토지는 부족해. 그럼 100명한테 집을 지어줘야 돼. 100명한테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짓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명당 집 한 개씩. 단독주택. 그러면 몇 채를 지어줘야 돼, 단독주택을? 100채. 땅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 땅이 부족한 거야. 그렇게 지어주려니까 다른 것도 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될까? 위로 올려야 되겠네. 그렇지. 101호, 102호에 50층 올리면 100세대가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토지를 많이 쓴다, 토지를 적게 썼다, 지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집약적 이용이라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토지의 집약적 이용. 자, 오늘은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뭔지를 좀 압시다.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란 토지를 많이 쓴다, 적게 쓴다? 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적게 사용하면 집이 아까 100채를 지어줘야 되는데 토지를 적게 사용하면 집을 많이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토지를 적게 써버리면. 그 대신 그러면 뭘 많이 쓰느냐? 돈하고 노동을 대신 넣어가지고 토지 대신에 돈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위로 올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캠핑을 갔는데 오늘 저녁 메뉴가 김치찌개야. 저녁 메뉴가 김치찌개. 오늘 캠핑한 사람들이 먹여야 될 게 20인분이야. 20인분.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인데 재료가 뭐냐면 돼지고기하고 김치예요. 이거 가지고 20인분 만들어야 돼요. 장 보러 갔어요. 장 보러 갔더니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 나는 지금 10만 원이라는 이 딱 지어진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이 예산을 가지고 김치찌개 20인분을 끓여야 돼. 그런데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 그럼 돼지고기를 많이 살 수 있다 없다? 돼지고기를 많이 못 사. 그럼 돼지고기를 많이 못 사면 20인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뭘 많이 사면 돼? 김치를 많이 넣는다 이 말이야. 토지 대신에 김치를 많이 넣겠다.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고기를 집약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토지는 적게 쓰고 토지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었다 이 말이지. 자본을 넣어가지고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1층짜리 짓는 것보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란 토지는 적게 사용하고 그 대신 자본 사용량을 늘리는 걸 얘기해요. 이 말이 어려우면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토지를 적게 쓰는 거야. 토지를 적게 쓰는 거야. 그 대신 다른 걸 많이 쓰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층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고층 건물 집약적 이용이에요. 수평적 이용입니까? 수직적 이용입니까? 수직적 이용이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그럼 토지를 왜 적게 사용할까요? 토지를 적게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토지가 비싸면 토지를 많이 쓸 수 없어요. 또요, 토지가 부족하면. 토지가 부족하면 토지를 많이 쓸 수 없죠. 토지가 비싸면 토지를 많이 못 써요. 그래서 국토가 좁은 나라들은 고층 건물이 많아요. 왜? 토지가 부족하거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땅값이 비싸도 고층 건물이 많아요. 그러면 도심하고 외곽하고 어디가 땅값이 비싸? 그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은 거야. 외곽에 가면 고층 건물 잘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싸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쓸 수 있어. 그런 거를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 나중에 배우겠지만 집약적 이용의 반대가 뭐라고요? 조방적 이용이야. 목장 같은 거. 조방적 이용. 자,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한다? 집약적 이용은 토지를 적게 쓰는 거야. 토지를 적게 쓰고 그 대신 다른 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왜 적게 쓴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게 부정성이거든. 그러니까 부정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만든다. 그리고 땅값이 비싸도 집약적. 이건 나중에 이거는 이제 도심이냐 외곽이냐를 볼 때 도심은 집약적 이용. 왜? 땅값이 비싸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집약적 이용 뜻은 알아두세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성,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토지가 부족하다, 희소하다. 그래서 체유 이용을 해야 된다.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일어난다. 기억합니다. 오늘 시험에 나왔잖아요. 또 토지의 집약적 이용. 자, 그 다음에 개별성 한번 볼게요.
개별성, 개별, 각각 이런 뜻이거든요. 별,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하나가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개별이라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은요, 이질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한마디로 똑같은 토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토지는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토양도 다르고요, 경사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우리 사람도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죠. 지문이 달라도 다 다르죠. 이런 게 개별성이라고요. 토지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개별성입니다. 그럼 이 개별성은요, 일물일가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일물일가가 뭔지 또 몰라도 돼.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저거는 기억해야 돼. 자, 일물일가는 이런 거예요.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지만 토지 가격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토지 가격이 다 똑같다, 그게 일물일가야. 그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개별성. 지금 공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이 두 개. 이거는 뭐와 관계 있다? 부동산과 관계 있다. 이거는 뭐와 관계 있다? 이거를 물어본다, 시험에서는 항상.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다? 그래요. 시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하여 집약적 이용을 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부정성이잖아. 시험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시험을 낸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안 되면 외워야 되지. 안 되면 외워야 된다. 이거 누구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럼 개별성은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렇지, 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 개별성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다 달라. 다 다르면 비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교하기 어려워요. 일일이 다 대줘야 돼. 비슷한 게 몇 개 있으면 얘들은 빼놓고 나머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너무 어려워. 비교가 어려워요. 비교가 어렵다. 표준화가 쉬울까요? 표준화가 어려울까요? 다 다르니까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다 다른데 어떻게 표준을 만들겠어요?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별성 때문에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 비표준화.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거래의 비공개화. 시장의 비조직화.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 중요합니다, 이거. 자, 표준화가 어렵다는 건 이해되셨죠? 똑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이 안 돼요. 그럼 비공개화 볼게요. 부동산, 토지는요, 거래 자체가 공개가 잘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삼양라면 하나 들고 왔다, 삼양라면. 그 내가 물어봐, 야, 너 삼양라면 얼마 주고 샀어? 물어봤더니 비밀이래. 삼양라면 가격이 비밀이래. 그럼 난 그거 모릅니까? 알아낼 방법 없어요? 있지, 마트 가보면 돼.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삼양라면하고 마트에 있는 삼양라면이 같다 다르다? 똑같지. 그러니까 이 사람 가격을 안 가르쳐줘도 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 그 사람이 이 땅을 얼마에 샀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알아낼 방법이 잘 없다는 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자체가 비공개적이에요. 그럼 거래가 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비공개다. 자, 그 다음에 비조직화 보겠습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상품의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현대 자동차 한번 볼까요? 자동차 영업소들이 있죠. 영업소. 그리고 울산 지점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경남 본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경남 지역 본부에 가서 제네시스하고 울산 지점에 제네시스하고 울산 신정동 영업소의 제네시스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조직이 있지. 판매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총판, 뭐 지점, 영업소 이런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조직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유까지는 기억 못해도 돼. 여러분 그냥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 기억하세요.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 이걸 뭐와 관계 있다?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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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여기 나사가 있는데요. 나사가 푹 빠져버렸어요. 나사가 빠져 덜렁덜렁해. 그럼 나사 끼워야 되겠지. 그럼 네가 똑같은 나사 철물점감 있다 없다? 있지. 있죠. 표준화가 돼 있잖아요. 5mm짜리 나사 주세요. 나사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빠지면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죠. 대신하는 걸 대체라 그래. 대신하는 걸 대체라 그래. 그럼 개별성은 똑같은 게 있다 없다? 그럼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대체가 안 돼. 그래서 이 개별성은요, 비대체성이에요. 대체가 안 돼. 대체가 안 돼.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독점이 되어버려. 독점화가 되어버려.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그럼 난 독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되면 대체 불가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내 몸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대체 불가가 되면 안 되겠지. 좋은 쪽으로 대체 불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성은 비대체성이다. 그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 다 했어요. 뭐뭐 했어요 지금? 부동성, 인접성은 안 합니다. 좀 더 영속성 또 뭐 있어요? 이 네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자, 부동성. 저는 이제 보통 부정성을 보통 먼저 하는데 책에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부 연계입니다. 부부 연계. 이 네 가지가 자연적 특성입니다. 부부 연계. 이렇게 연계 부부래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부동성이 뭐였느냐? 부동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죠. 맞아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자,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 생산이 불가능하죠. 영속성은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 소모가 불가능한 겁니다. 개별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어요.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고요. 물리적 대체가. 자,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보면 여기 물리적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네 가지. 자, 이제 인문적 특성을 볼 텐데요. 제가 아까 인문적 특성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별로 안 중요해. 인문적 특성은 너무 많아.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인문적 특성 중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들은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한 개만. 그게 뭐냐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이건 중요해. 용도의 다양성은 중요해. 우리 책 18페이지에 나와요.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 뜻이 뭘까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 그럼 토지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용도 다양합니다. 토지는 일단 건축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택지라 그래. 건축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또요. 농사 지을 거 농지라 그래. 농지. 농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또요. 나무 심는 용도로 임지라 그래. 임지. 크게. 우리 보통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네. 그러면은 택지로 써야 될까? 농지로 써야 될까? 임지로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응? 이렇게 써야지. 제일 좋은 거로 써야죠. 맞아요? 용도가 다양할 때 이걸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그러면 최고 좋은 방법으로 써야죠. 최선의 방법으로 써야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지?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을 뭐라고 부른다? 최유효 이용. 그러면 이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지 않으면요. 토지의 용도가 택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 최유효 이용이고 자식을 그냥 택지로 써야 돼. 근데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유효하게 이용해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돼요. 그럼 아까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게 한 개 더 있었는데 부정성. 아까 부정성에도 뭐가 있었어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부정성은 왜 최유효 이용이었어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라 이 얘기고. 용도의 다양성은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어낸 거 있었잖아. 그 물리적 공급입니까?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런 걸 경제적 공급이라 불러요.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위로 드러내겠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경제적 공급. 자, 우리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나요? 논을 택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막 저기 송정지구도 다 바꿨잖아. 그런 거 용도 전환이라 그러죠. 토지 용도 바꿀 수 없어요. 있죠. 그것도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토지는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경제적 공급이 뭐냐? 경제적 공급이란 바다를 메운다. 공유수면 매립이라 부릅니다. 용도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정성.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뭐 때문에? 그렇지. 잊어먹지 마세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요?
가능하다.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뭐 때문이다? 부정성 때문이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건 뭐가 관계 있다? 용도의 다양성.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자, 보세요. X예요, 그거. 자, 봐봐. 자, 이 부정성. 항상 이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 우리 개론 공부할 때는. 자, 용도의 다양성. 자,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라 그랬죠?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제가 질문을 했냐면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X란 말이에요. 이 한 방이야, 방. 이 부정성이라는 방 안에는 물리적 공급이라는 애가 있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방 안에는 경제적 공급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 방에 가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부정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지문 안에 경제적 공급이라는 애가 딱 등장을 하잖아. 그냥 X야. 경제적 공급이 가능 불가능은 별개. 당연히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가능하게 하는 건 부정성과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OX. X로 옆방 얘기하고 있잖아. 옆방 얘기하고 있잖아. 이 개념을 자꾸 잊어보면 공구 방법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게 맞다 그러면 안 돼. 용도의 다양성하고 물리적 공급은 관계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개념을 자꾸 잘 잡아 나가야 된다. 개론은 글자 짝짓기야, 짝짓기. 부정성 나오면 뒤에 물리적 공급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부정성 나오는데 뒤에 경제적 공급이 있잖아. X. 네가 거기서 왜 나와야 한마디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부정성 얘기하는데 왜 경제적 공급 네가 왜 나오니? 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 좀 그랬지만 자,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와 있는데 저 민주당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막 하고 있어. 지금 뭐 옳은 말을 한다 쳐.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네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은 맞지만 그 얘기를 부정성 방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누구 방에서 얘기해야 된다? 용도의 다양성 방에서 얘기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봐봐. 자, 토지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고 그랬지. 그럼 토지가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이유는 부동성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하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맞아, 틀려? 왜 맞아? 임대차 시장 발달은 영속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말은 맞지만 그걸 부동성 방에서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영속성 방에서 얘기해야지. 마찬가지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방에서 얘기를 해야지 부정성 방에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문제를 볼 때는. 그래서 잘 틀려. 잘 틀린다고.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다 했어요, 오늘 할 거. 자, 다 했어요. 오늘 공부하고 다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칠판에 이제 9개를 적어 놨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그죠? 그리고 공부한 거 좀 안 잊어먹었으면 싶죠?
예, 기억만 잘하면 합격하겠는데 이 까먹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항상 어떤 문제가 딱 생겼잖아. 문제가 이게 뭐 잘 안 돼. 그럼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 내부에 있다면 그럼 까먹는 문제는 원인이 밖에 있다. 내 문제다. 내 문제야. 해결 방법 있어. 해결 방법 있어요.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왜 까먹을까요? 당연히 이제 머리 기억력이 떨어지고 쇠퇴하니까 좀 나이가 들면 더 잘 까먹고 젊은 사람은 기억이 오래 갈 거고. 그러면은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안 잊어먹을까? 응? 자꾸 보면 안 잊어먹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꾸 보면 안 잊어먹어요. 그러면 자꾸 보는 거는 말고도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 얘기를요, 항상 강의 초에 합니다. 강의 초에. 1월달 되면 또 합니다. 1월달 개강할 때 되면 얘기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좀 빨리 듣는다 생각하시고, 빨리 시작하면 더 좋아요. 저는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 제가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 항상 공부는 제목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제목을 딱 보면 내용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오늘 부동산학의 성격 배웠죠?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오늘 얘기했거든. 종합응용사회학이고 구체적 학문이다. 자연, 순수,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제목 있죠? 이 제목을 딱 적어놔야 돼요. 그거를 어디 노트에 적든 아니면 조그마한 카드에다 적든 제목을 적는다. 항상 제목이 중요하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성격 딱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럼 빨리 노트 봐야 돼. 그래서 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답지가 있어야 돼. 봤어. 이거였구나. 덮어. 다시 생각해봐. 부동산학의 성격. 종합응용사회학, 순수자연 추상적 학문 아니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아무도 듣는 사람 없잖아. 말을 자꾸 해야 돼. 말을. 그 다음에 3대 측면 나왔어요. 뭐 있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기술적은 유형이라 그러던데. 그리고 복합개념 부동산 있잖아요. 복합개념이 뭐더라? 3대 측면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자꾸 대답하는 거예요. 경제 주체 뭐가 있더라?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안 되면 제목도 이렇게 가면 공적, 사적, 3섹터 이렇게 여기까지 적어놔도 괜찮아. 여기까지 적어놔도 괜찮아.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그럼 공적 주체 그러면 정부, 지자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 효율성, 이용인데 이용과 관계되는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다. 민간이 중요시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막 적고 이러지 마. 외운다고 막 적고 있어. 적고 나서 끝이야. 기억 안 나. 손만 아파. 적을 건 따로 있어요. 적고 외울 건 따로 있다고요. 뼈대를 잡아놔야 된다 이 말이야. 공부는 항상 뼈대. 오늘 배운 뼈대. 오늘 총론 다 했다니까. 토지 분류 빼고는 다 했어요. 뼈대를 잡아놔야 돼. 그러면 총론 오늘 뭐 공부했어요? 그럼 부동산학의 성격하고요. 3대 측면, 복합개념, 효율성, 형평성, 경제주체 이런 거 공부했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안 되겠습니까? 강의 실컷 들었는데 오늘 뭐 배웠어요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오늘 집에 가지고 부동산 딱 이제 보면서 자꾸 얘기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해보세요. 해보라고. 완벽한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늘어요. 단 가능하면 내가 노트에 필기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국지화, 임장활동 이 두 개. 토지는 움직일 수 없어. 부정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체유 이용, 집약적 이용 이렇게. 처음엔 잘 안 돼. 하지만 자꾸 얘기해. 오늘 했죠? 내일 또 한다. 내일 이거 또 꺼낸다. 또 꺼내. 내일 또 제목만 또 보는 거야. 그리고 또 보면 부동산학의 성격, 종합응용사회학.
계속 하라고요. 3일 동안 해야 돼요. 최소한 3일 연속. 그러면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자, 그러다가 집에서 밥을 먹고 TV 보는데 재밌거든. 또 생각해볼까? 또 카드 꺼내. 조그마한 카드 하나 사. 여기 적는 거 있잖아, 링 하는 거. 또 카드 꺼내. 부동산에서 그렇지. 짬날 때마다 하세요. 무슨 뭐 책상에 앉아서는 공부가.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 가면서 공부해요. 이제 나중 되면 지가 제목 얘기하고 지가 답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학의 성격, 종합응용수, 경제주체, 공적, 사적. 혼자 얘기하면서 돌아다닌다니까. 제목 얘기하고 답하고. 이걸 4월까지 계속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어떻게 돼? 하산이지. 이렇게 제가 100명한테 얘기하면요. 한 5명이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신사임당? 그게 돈 버는 법 많이 알려주죠. 유튜브에 보면 돈 벌어주는 뭐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돈 벌게 해주는 방법들, 뭐 부동산 돈 벌게 해주는 사람들 많이 나와서 강연을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그 돈 버는 법 다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잖아. 그럼 뭐라 그러는 거 신사임당이? 괜찮다. 아무도 안 한다. 알려줘도 안 해요.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100명한테 얘기해주고 내가 얘기하잖아. 100명한테 얘기하면 5명밖에 안 한다고. 그럼 그 5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엄청난 고독점 받아버립니다. 90점 넘게 받아버립니다. 농담 안 진짜입니다, 이거. 그분들은 7월달, 8월달에 수업 안 듣습니다. 저한테 와서 선생님 뭐 수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 듣지 마라. 왜?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책도 쓴단 말이야, 이제. 제목 얘기하고 내용 얘기하면 책이지 뭐. 손이 좀 아파서 그렇지. 이거 칠판에 적으라고 하면 제가 뭐 다 적을 수 있잖아요, 내용까지. 여백이라든 시간이 부족해서 안 적을 뿐이지.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말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도를 해라. 시도를 하다 보면 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하지는 못해도 중간까지는 가. 중간까지만 가도 합격이야. 4월까지. 이 과정을 11월, 12월 또 진도 나갈 때마다 해보고 1, 2월 달에도 해보고 3, 4월 달에 해보자. 그러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인만의 방법이 또 생겨요. 제가 말하는 게 꼭 100% 최선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방법이 또 생기기 시작해. 아, 이거는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는 거야, 또.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그 부분에 그 개론에 있어가지고 잘 되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법도 이렇게 해봐라. 민법도 제목 달고, 내용이 뭐다. 적을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는데, 뭘 적어. 책에 다 있는데. 제가 노트에 칠판에 필요한 것 정도만 적어 놓고, 뼈대만 딱 잡아주란 말이야. 그리고는 글자들,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 이런 글자들만 딱 연상을 시켜가지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전 과목 다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4월까지 한다. 딱 그리고 여러분 올해 1차만 합격해야 됩니까? 동차까지 합격을 다 해야 됩니까? 그렇지. 이걸 무슨 2년씩 왜 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1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래 한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래 할수록 점수 더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딱 결심해가지고 올해 끝내버려야 돼. 끝내버려야 돼. 그러면 올해 동차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강의하신 선생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매일매일 복습해라. 오늘 민법 공부했으면 민법 복습하고, 공법 공부했으면 공법 복습하고, 중개법 공부했으면 중개법 복습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 배운 걸 복습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요, 5월까지 1차 준비를 끝낸다. 5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이, 우리 10월달에 시험 있죠? 5월달에 1차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5월달에, 5월 말에 우리가 3월달부터 모의고사 보거든요. 전국 모의고사. 5월 말 모의고사에서 60점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5월 말 모의고사 1차 과목이 평균 60이 나오잖아? 그럼 그분 올해 무조건 합격해. 내 장담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1차 점수가 5월 말에
60점이 안 나오고 40점 막 이렇게 언저리 나오잖아요. 그분은 물론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수업 시간에 일단 빠지지 마. 열심히 들으세요. 선생님들 집중해가지고 말하는 거 줄치고 제목 정도 잘 표시해 놓고 끝나고 나서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거 배웠구나. 제목만 쫙 한번 보고 이런 내용들이구나. 수업에 집중하면 돼요. 그럼 2차는 언제 하느냐? 6월달부터 해도 돼요. 6월달부터 해도 된다고. 그런데 6월달부터 2차를 집중하려고 하니까 뭐가 점수가 안 나온다 지금? 1차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1차가 40점 돼서 버벅대고 있어. 그럼 2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6월부터 1차가 불안하니까 아니 2차 70점 받고 1차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부터 1차를 갖다가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럼 2차 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래서 올해 1차밖에 합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말까지 무조건 60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올해 합격입니다. 만약에 6월달에, 5월달에 모의고사 60점 나오신 분들 있잖아. 학원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자기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 학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합격이 보여요. 내가 5월 말에 1차 과목 60점이 나오면은 나 올해 합격이고 느낌이 빡 오거든. 본인이 더 잘 알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5월 말에 1차가 40점 이리 나와. 그러면 힘이 안 나.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마음보다는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하고 1차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겨요. 그럼 동차는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전 과목을 매일매일 복습하는 게 아니고 1차를 5월까지 끝내라. 왜냐? 1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민법 같은 공부를 매일매일 복습해가지고 하루에 그날 복습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민법을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최소한 6시간 정도는 복습을 해줘야 돼. 4시간 강의를 했으면 6시간 복습을 해야 안 되겠어요? 하루에 어떻게 6시간 복습을 해, 내가? 그럼 내가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을 본다고 했을 때 3일은 봐줘야 된다고. 3일은 봐줘야 되는데 오늘 공부 배웠는데 공부 복습하는데 민법 못 봐.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되면 뭔가 전 과목을 복습하긴 했는데 민법 개론이 머리에 든 게 없어. 민법 개론이 머리에 든 게 없다고. 그럼 이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야. 5월 말까지는 1차 끝낸다. 자, 늘 그게 확 맞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 대신 2차 과목은 어떻게 한다? 결석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잘 책에다가 표시해 둔다.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정 불안하면 쉬는 시간이나 마치고 나서 30분 정도 제목 정도 이런 거 배웠구나 오늘 이렇게 정도만 하시면 되겠다. 무슨 말 알겠죠? 그 6월달부터 남은 기간 한 4, 5개월 동안 2차를 바짝 해도 60점 넘게 나옵니다. 왜냐 2차는 암기거든. 암기는 처음부터 해봤자 다 잊어먹어. 몰라. 어차피 외워봤자. 1차는 2차보다는 암기 과목이 아니야. 1차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2가지 알려드렸어요. 제목을 적으면서 뼈대를 잡아가면서 내용을 채운다. 내가 채우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학습이라고요. 내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해. 여기 내가 앉아 있어. 야, 부동산의 성격 뭐야? 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세요. 그리고 5월까지는 1차 과목을 끝낸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경제론 수요 공급할 텐데요. 이 수요 공급 파트는 우리 학계론에서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결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요 공급 여기는. 이 수요 공급은 경제론뿐만 아니라 뒤에 우리가 투자라든지 정책론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빠지시면 안 돼요. 꼭 결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